오늘은 조금 조용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말을 나누고 많은 감정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렇게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왔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마음을 먼저 열었지만 그 마음이 상처로 돌아온 날들. 말을 아끼지 않았지만 오히려 말하지 않았더라면 더 지켜졌을 것 같은 순간들. 진심이었는데 진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기억들. 이 이야기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말보다 조용한 시선으로, 침묵보다 깊은 마음으로 우리가 진짜 지켜야 할 것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상처받는다. 조용히 내 마음을 꺼내어 보여주던 어느 날이 있었다. 그땐 그게 용기인 줄 알았다. 내가 먼저 다가가고 내가 먼저 진심을 전하고 솔직한 말로 사람을 믿었다. 하지만 그런 나를 향해 돌아온 건 꼭 따뜻한 손길만은 아니었다. 우리는 어릴 적부터 솔직하라고 배운다. 감정을 숨기지 말고 표현하라고 배운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다. 모든 말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모든 고백이 따뜻한 울림으로 되돌아오지는 않는다. 오히려 솔직함이 칼이 되어 나를 찌를 때가 있다. 말보다 먼저 다치는 건 언제나 마음이다. 속마음을 쉽게 드러내는 사람은 종종 오해를 산다. 왜 그렇게까지 말했냐는 핀잔, 너무 순진하다는 걱정, 혹은 나약하다는 평가. 그리고 가장 견디기 어려운 건 그런 마음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다. 사람 좋은 척 다가와선 그 속마음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바꾸는 이들. 그들 앞에서 나의 진심은 마치 쓰고 버리는 종이컵처럼 가볍게 소비된다. 세상은 결코 순수한 사람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온도는 차갑고 말의 무게는 가볍다. 순진하게 내어준 마음은 종종 상처로 돌아온다. 깊은 속내를 쉽게 꺼내는 사람일수록 쉽게 무너진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내면은 조용히 금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배워야 한다. 마음을 지키는 법, 생각을 숨기는 법, 감정을 절제하는 법을 말이다. 속마음을 숨긴다는 것은 거짓을 말한다는 것이 아니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지키는 진실이 있고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지켜지는 관계가 있다. 말의 부재가 때로는 더 큰 신뢰를 만든다. 마음은 깊은 샘과 같다. 그 깊이는 아무에게나 보여줘선 안 된다. 진심을 꺼내놓기 전에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인지 살펴야 한다.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그가 내 편이란 보장은 없다. 사람은 변하고 상황은 바뀌며 감정은 흔들린다. 그래서 진짜 지혜는 쉽게 말하지 않는 데 있다.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냥 말하지 말걸. 나의 말이 오히려 관계를 무너뜨린 적, 나의 진심이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만든 적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순간 깨닫는다. 마음은 드러낼수록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무거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다르게 살아가려 한다. 모든 사람에게 진심을 보이지 않는다. 무조건 솔직하지도 않고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도 않는다. 친절한 말과 따뜻한 미소가 늘 진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기에 나는 먼저 관찰하고 기다린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이렇게 속마음을 지키는 건 어쩌면 사람을 믿지 않겠다는 다짐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믿고 싶은 사람을 찾기 위한 조심스러운 여정이다. 조심스러움은 차가운 게 아니라 따뜻함을 준비하는 과정이다.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 것이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에서 그 조심스러움을 느낀다. 우리는 모두 마음이 다치고 다시 회복되기를 반복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서서히 배운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큰 용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 오늘 하루 말보다 침묵을, 설명보다 관찰을, 감정보다 태도를 선택해보자. 그 조용한 선택이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 속에서 진짜 마음을 알아봐 줄 사람과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다. 친절한 말보다 오래된 태도가 진심을 말해준다. 우리는 누구나 사람을 믿고 싶어 한다. 관계를 맺고 마음을 나누는 이유도 결국 신뢰를 쌓기 위해서다. 하지만 세상살이를 하다 보면 자주 실망하게 된다. 말은 친절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 오래된 인연이라 믿었지만 가볍게 등을 돌린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는 종종 낯선 허탈함을 마주한다. 신뢰는 그렇게 쉽게 생기지 않는다. 몇 마디 다정한 말로, 짧은 만남으로, 따뜻한 표정으로 쌓아지지 않는다. 진짜 신뢰는 시간을 통과한 뒤에야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겉으로 보기에 아무 문제가 없는 관계도 위기의 순간이 오면 그 본 모습이 드러난다. 위기 앞에서 서로를 향한 태도, 곤란한 상황에서의 선택, 갈등 속에서 보여주는 침묵과 배려. 그런 구체적인 장면들이 쌓이고 쌓여야 우리는 비로소 말한다.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신뢰를 단지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로 판단하는 건 위험하다. 오래 알았다는 것이 곧 깊이 아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가깝다고 느끼는 관계조차 사실은 서로를 모르는 채 겉만 부딪히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어느 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기도 한다. 신뢰는 순간이 아니라 누적의 결과다. 수많은 말보다 반복된 태도에서 비롯된다. 기분 좋을 때만 따뜻한 사람인지, 불편한 상황에서도 존중을 지키는 사람인지, 화가 날 때조차 말을 아끼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보다 침묵에서, 표정보다 눈빛에서, 약속보다 행동에서 우리는 신뢰의 실마리를 읽는다. 그렇기에 진심을 다 보여주는 것도, 믿음을 다 주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한다. 마음을 다 열기 전에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천천히 관찰해야 한다. 신뢰는 빠르게 쌓을 수 없다. 어떤 고비를 함께 넘겼는지, 어떤 날을 함께 버텼는지, 그런 기억이 있어야 마음은 비로소 뿌리를 내린다. 작은 다툼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날들,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닿았던 순간들, 그 시간들이 모여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어느 날 문득 느껴진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떠오르고 조용히 기대고 싶을 때 망설임 없이 연락할 수 있고 어떤 말을 해도 오해하지 않을 거란 확신이 생긴다. 그것이 신뢰다. 계산하지 않아도 되는 마음, 의심 없이 맡길 수 있는 존재. 그런데도 우리는 자주 잊는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고 너무 빨리 마음을 열고 그 믿음이 무너지면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할 것처럼 상처를 입는다. 하지만 상처는 가르침이 되기도 한다. 어떻게 사람을 알아봐야 하는지, 어떤 신호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신뢰는 삶에서 가장 따뜻한 약속이지만 동시에 가장 무거운 것이다. 그러니 서두르지 않아야 한다. 천천히 깊게 오랫동안.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신뢰가 되어주려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그것이 신뢰를 오래 지켜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이 조용한 신뢰의 이야기가 끝나면 자연스레 삶의 또 다른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무리 조심해도 피할 수 없는 상처 그리고 고통. 그 감정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격해질수록 침묵하라, 드러낼수록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자주 말하고 싶어진다. 억울함을 털어놓고 싶고 상처받은 감정을 드러내고 싶고 누군가에게 이렇게까지 아프다고 알리고 싶다. 하지만 감정을 곧장 드러내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가장 먼저 노출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은 언제나 그 약점을 놓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진 존재다.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사랑이 있으면 분노도 따라온다. 그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다. 감정을 쉽게 표현하는 사람은 솔직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 솔직함이 늘 현명한 선택은 아니다. 특히 이 세상은 감정을 숨기는 사람보다 감정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훨씬 더 가혹하다. 누군가 앞에서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자신이 무언가를 잃고 있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는 셈이다. 실망을 얼굴에 담고 다니는 사람은 자신이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셈이다. 그 감정 하나하나가 상대방에겐 해석할 수 있는 약점의 실마리가 된다.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감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참는 것과 억누르는 것은 다르다. 참는다는 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고, 억누른다는 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감정을 다스린다는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이 관계에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따져보는 일이다. 조용히 속으로 셈을 하는 사람만이 정말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왜 꼭 그렇게까지 조심해야 해? 하지만 세상은 순진한 마음을 지켜주지 않는다. 지나친 솔직함은 오히려 무기가 되어 돌아오고 감정의 모든 결을 보여준 사람은 가장 먼저 공격받는다. 그렇다고 냉정하라는 뜻은 아니다. 그저 마음을 지키고 싶다면 감정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다. 마음이 격할수록 침묵하라.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깊은 통제다. 기쁨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앞에서 너무 들뜬 마음을 보여주면 그 사람은 당신의 원하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을 미끼로 삼을 수도 있다. 슬픔도 그렇다. 눈물은 때로 위로를 부르지만 어떤 이들에겐 오히려 경계심을 해제하게 만든다. 무너진 감정을 너무 쉽게 보여주면 그 감정에 기대거나 이용하려는 이들이 있다. 결국 감정은 내 마음의 경계선이다. 그 선을 함부로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기쁠 때도 조용히, 슬플 때도 조용히, 그저 나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으로 충분한 때가 있다. 말하고 싶은 순간, 표현하고 싶은 충동이 밀려오는 순간, 그때 한 번 더 삼켜보라. 그 감정을 꾹 눌러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다. 스스로를 지킨 사람이 결국 남는다. 삶은 감정을 다루는 싸움이다. 누군가를 좋아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분노하더라도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품격이 드러난다. 감정을 드러내는 건 쉽다. 하지만 감정을 지키는 건 자기를 아끼는 일이다. 말하지 않는다는 것, 그 자체가 말이 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자주 착각한다. 상대가 말이 많으면 마음도 열려 있다고 믿고 질문을 던지면 답이 돌아올 거라 생각하며 내가 설명하면 상대도 나를 이해할 거라고 기대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정말 말이 많아질수록 관계는 깊어지는 걸까? 오히려 가장 깊은 관계는 말이 없어도 흐름이 닿는 사이에서 자란다. 설명이 없어도 서로의 눈빛을 읽고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은 사이. 말보다 관찰이 먼저였던 사람들과 맺은 관계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말은 때로 진심을 흐리게 만든다. 설명이 길수록 마음은 멀어지고 해명이 많을수록 신뢰는 줄어든다. 그리고 어느 순간 말은 말로서의 무게를 잃는다. 침묵은 다르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비로소 들을 준비를 한다. 조용히 바라보고 상대의 말투, 표정, 태도, 숨소리까지 받아들이며 그 안에 담긴 진짜 마음을 읽는다. 관찰은 관계의 시작이다. 상대의 말보다 그 사람의 머뭇거림을 보는 일, 밝은 웃음 너머의 고요함을 느끼는 일, 가볍게 던진 말의 무게를 짐작하는 일. 그것이 진짜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관찰은 반드시 침묵 속에서 자란다.
말을 아끼고 판단을 유보하고 섣불리 맞장구 치지 않을 때 우리는 상대의 진짜 얼굴을 본다. 특히 어떤 사람들은 말로는 모든 걸 포장한다. 예의 바르게, 다정하게, 온화하게.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말의 끝에는 무관심이 있고 그 미소 뒤에는 경계가 있다. 그걸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은 말을 믿지 않고 태도를 읽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쉽게 호의에 속지 않고 관계를 천천히 여는 법을 알고 있다. 말은 늘 진심을 담고 있지 않다. 말은 조작될 수 있고 연습될 수 있고 습관처럼 나올 수도 있다. 하지만 몸은 속이지 않는다. 관계는 그 사람의 말보다 그가 보여주는 사소한 선택들로 드러난다. 그래서 관찰은 선택이 아니라 삶을 지키기 위한 기본 태도다. 그리고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말보다 정직한 대화다. 많은 사람들은 말로 다 설명하려 한다. 상대에게 오해받지 않으려 길게 말하고 때론 억울함을 풀기 위해 감정을 쏟는다. 그러나 진심은 말의 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 설명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마음이 있고 침묵으로 지켜지는 관계가 있다. 침묵은 때로 가장 무거운 말이 되기도 한다. 그 속엔 판단하지 않겠다는 배려가 있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믿는다는 신뢰가 있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말이 필요한 순간보다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더 많다는 것을.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말을 먼저 꺼내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 그 사람의 말투보다 그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을 보라. 그리고 내가 그 사람 앞에서 어떤 침묵을 선택하는지를 돌아보라. 침묵은 가장 지혜로운 말이다. 그 침묵이 나를 지키고 그 침묵이 관계를 살린다. 조용한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사람의 마음은 깊은 샘과도 같다. 겉에서 보기에 맑고 고요하다고 해서 그 속까지 비춰지는 것은 아니다. 깊은 물일수록 바닥을 알 수 없듯 내면이 깊은 사람일수록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저 조용히 묵묵히 세상을 바라보며 제 마음을 지켜낸다. 우리는 자주 드러내야만 이해받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내 생각을 말하고 내 감정을 털어놓고 내 아픔을 보여줘야 비로소 누군가가 나를 알아줄 것 같다고. 하지만 정작 진심을 알아보는 사람은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저 그 사람의 조용함 속에서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무엇을 삼키고 있는지를 천천히 읽어낸다. 말로 표현되지 않은 내면은 그 자체로 강한 울림을 가진다.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하는 사람보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깊이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는 태도, 그건 결코 무관심이나 무표정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다. 생각해보면 진짜 소중한 것일수록 사람들은 더 조용히 다룬다. 가볍게 꺼낼 수 없는 말, 누구에게나 보일 수 없는 마음. 그건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깊이를 지킨다는 건 타인보다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하는 태도다. 상대가 내 마음을 어떻게 판단할지보다 내가 어떤 마음을 지키고 싶은지를 기준으로 삼는 살. 그건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더욱 선명해진다. 조용한 사람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을 들여다본다. 흔들림을 스스로 다잡고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마음을 스스로 정리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함부로 내어주지 않는다. 쉽게 친해지지 않고 가볍게 마음을 열지 않으며 말 한마디에 동요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단하다. 하지만 동시에 부드럽다. 그 단단함은 방어가 아니라 여백이다. 감정을 쌓아두기 위함이 아니라 감정을 정리하고 소화하기 위한 시간이다. 깊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지켜보고 있고 말이 적지만 정확하게 듣고 있으며 표현이 적지만 더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사람은 결코 외롭지 않다.
고요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을 더 알아가고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다. 내면의 깊이를 지킨다는 건 결국 나라는 사람을 끝까지 지켜내겠다는 다짐이다. 누가 뭐라 하든 무엇이 흔들리든 속단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묵묵히 나의 속도를 지켜가는 살. 그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방식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말없이 자신의 기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만이 자기 삶의 방향을 잃지 않고 걸어간다. 쉽게 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마음을 여는 일은 누군가에게는 자연스럽고 쉬운 일이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속내를 털어놓고 조금의 친절에도 진심을 보이며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낸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따뜻하다. 정이 많고 순수하고 사람을 쉽게 믿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가장 자주 상처받는다. 왜일까? 경계 없는 개방은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지만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그 있는 그대로를 공격할 틈으로 만든다. 쉽게 다가오는 사람을 모두가 환영하는 건 아니다. 어떤 이들은 그 열린 마음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 마음을 자기 입맛에 맞게 이용한다. 사람은 누구나 다르다. 겉으로는 웃으며 다가와도 그 속에는 각자의 판단, 계산, 목적이 있다. 그 속도를 읽지 못하고 먼저 마음을 다 열어버리면 내가 가진 가장 부드러운 부분이 상대의 가장 날카로운 의도를 정면으로 맞게 된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된다. 말하지 말 걸 그랬다. 그렇게까지 보여주지 말 걸. 하지만 후회는 늘 모든 게 끝난 뒤에 온다. 경솔한 개방은 그 자체로 위험한 약함이다.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할 것은 호의가 아니다. 그 사람의 일관된 태도,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선택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넘지 않는가를 보는 눈이다. 개방은 때를 알아야 한다. 지나치게 빨리 문을 열면 들어오는 건 빛이 아니라 그림자일 수도 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보여줄 때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사람인가를 먼저 물어야 한다. 그저 오래 알고 지냈다고, 겉으로 다정하다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선 안 된다. 사람은 변한다. 상황은 더 빨리 바뀐다. 어제 나를 감싸주던 사람이 오늘은 침묵으로 돌아설 수도 있다. 그러니 마음은 조금 늦게 열어도 괜찮다. 조금 더 지켜보고 조금 더 관찰한 후에야 조심스럽게 건네야 한다. 선택적 개방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그건 건강한 거리두기이며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식이다. 누군가를 밀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들이기 전에 나의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먼저 다지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진짜 필요한 순간에 단단한 신뢰를 주고 진심을 내보여도 흔들리지 않는다. 쉽게 여는 사람은 쉽게 무너진다. 그러나 지켜가며 여는 사람은 한 번 열린 마음을 오래 품는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우리는 자주 고민한다. 어떻게 해야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쩌지? 그래서 우리는 때로 진심이 아님에도 웃고 마음이 불편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내가 원하지 않는 말과 행동을 스스로에게 강요한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을 점점 깎아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는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건 나를 지운 관계이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는 순간 나는 사라진다. 좋은 사람이란 모두에게 친절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을 아는 사람이다. 선명한 선을 가진 사람, 거절할 줄 아는 사람, 불편해도 침묵하지 않는 사람. 관계는 마음을 전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그래서 인간관계의 시작은 가까움이 아니라 거리에서 출발해야 한다. 처음부터 너무 다가가지 않고 관계 속에서 나의 감정과 시간, 에너지를 어디까지 줄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거리는 상대를 밀어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관계를 오래 유지한 사람들일수록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을 알고 있다. 그 선을 지키는 예의가 오히려 마음을 오래 지킬 수 있게 한다. 거리를 둘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너무 쉽게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며 좋은 날에도 조용하고 불편한 날에도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관계에 휘둘리지 않는다.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보다 내가 누구에게 마음을 주고 싶으냐를 먼저 생각한다. 그래서 어떤 날은 관계를 정리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한다. 더 이상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 존중이 없는 말들, 습관처럼 소비되는 존재감. 그런 것들과는 적당한 거리 이상은 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한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지키면서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과 조금씩 깊어지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비로소 안다. 진짜 좋은 관계란 누군가와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어도 편안한 것임을. 서로의 거리를 존중하고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연결되며 마음을 구겨가며 맞추지 않아도 충분히 따뜻한 관계. 그런 관계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 단 한 사람이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우선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도 괜찮다. 때로는 나를 위해 조금 차가워지는 용기가 필요하다. 거리를 지키는 사람이 관계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